사후 분석 결과를 표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깨 문자 표기법. 두 번째, 부등호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더 많은 방법이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고 대부분의 방법들은 이 두 가지 방법에 조금씩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첫 번째, 이 어깨 문자 표기법은 오래된 저널들, 20년 이상 된 전통적인 저널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이고요. 주로 이 표기법을 처음에 표현한 게 사스가 이 표기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래된 저널들에서의 저널들에서 그리고 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깨 문자 표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등호 표기법이 요즘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입니다. 부등호 표기법이 이해가 더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 나온 저널들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젊은 교수님들이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럼 부등호 표기법은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법론들이 부등호 표기법이에요. 즉, 예를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으면 요게 얘보다 컸던 거죠? 어떻게 됩니까? 50대, 40대가 20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부등호 표기법입니다. 나온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연령대에 따라 위계 문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 따른 위계 문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쉐페의 사후 분석 결과 50대와 40대가 인지한 위계 문화는 20대가 인지한 위계 문화보다 높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깨 문자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문자 표기법은 어떻게 표시를 하게 되느냐면 여기 1, 2집단으로 되어 있는 거를 뒤에부터 읽어주세요. D를 A라고 읽어주고 B를 1을 E라고 읽어주세요. 앞에서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뒤에부터 읽어줘요. 왜 뒤에부터 읽어주냐면 A하고 B가 있으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누가 더 좋은 걸까요? A하고 B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걸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집단의 수가 세 집단인 경우 있었죠? 아까 어떤 거였냐면 요거. 자, 요런 게 세 집단이 있었을 때는 A, B, C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하느냐? 얘를 가지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 B로 읽어줄 때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있겠죠. 실제 값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F값하고 P값이 있겠죠. F값, P값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됩니까? 쉐페 쓰는 거예요. 쉐페 쓰는 건데 자 보시면 20대는 B라고 하는 부분집합에만 있죠. B라는 부분집합에 있죠. B라고 써줘요. 30대는 양쪽에 다 있죠. A하고 B가 있죠. 이렇게 써줘요. 40대도 A하고 B가 있죠. 이렇게 써주고 자 50대는 A에만 있죠. A에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등호 어깨 문자 표기법을 할 때는 이렇게 별도 칸에 놓지 않고 대부분 어디냐? 평균 옆에다 많이 써줘요. 그래서 평균 옆에다 이렇게 위첨자로 이렇게 써줘요. 또는 그냥 n 플러스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칸이 나눠졌을 때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각각 칸이 있을 때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칸이 나누어 놓고 평균을 써줬을 때는 주로 평균 옆에다가 이렇게 많이 써줘요. 이렇게 써줘요. 자, 그리고 조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칸에 써줬을 때는 요 위에다가 써줍니다. B, A, B, A, B, A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표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깨 문자 표기법입니다. 다만 어깨 문자 표기법을 했으면 요 A, B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A, B 해주고 same letter 이렇게 되겠죠. Same letters not significant. 같은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40대는 B라고 하는 문자가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30대, 40대, 50대는 A라고 하는 동일한 문자가 있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싶어요.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여기가 되겠죠. 결론은. 그럼 결론 이거의 결론은 뭐냐? 50대가 20대보다 크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결론이 똑같죠.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준 걸 부등어 아니 어깨 문자 표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돼서 요거를 살펴보면 얘를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될 거고 평균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요. F값, P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표기법을 해주면 A, B, C니까 50대는 A만 있네요. 40대는 A하고 B가 되고요. 30대는 B하고 C가 있고요. 20대는 C가 있어요. 자, 이게 어깨 문자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same letter에서 not significant 하니까 40대하고 50대는 A라는 동일한 문자가 있으니까 차이가 없고 30대하고 40대도 B라는 동일한 문자가 있으니까 차이가 없고 20대하고 30대도 동일한 문자가 있으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차이가 있는 거를 알고 싶죠.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싶으니까 A만 있는 걸 찾아요. 그 다음에 A가 없는 집단을 찾아요. 그러면 여기가 50대가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읽을 때 이제 A를 삭제해 보세요. A를 빼보세요. A를 빼요. 그러고 나서 이제 B만 있는 걸 찾아요. B만 있는 걸 찾아요. B가 없는 집단을 찾아요. 그럼 결론이 40대가 20대보다 크다가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깨 문자 표기법은 부등호 표기법으로 바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널들에서 어떤 저널에서는 어깨 문자 표기법을 쓴 저널이 있고 어떤 저널에서는 부등호 표기법을 쓴 저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논문에서 어떤 표기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 문자 표기법만 쓰신 분들은 부등호 표기법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부등호 표기법만 쓰셨던 분들은 어깨 문자 표기법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어깨 문자 표기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부등호 표기법을 바꿔줄게요. 여기 부등호 표기법을 따주면 부등호 표기법을 할 때는 여기다가 항상 요게 들어가야겠죠. 결론이 50대, 30대, 20대, 그 다음에 40대, 20대 이렇게가 이제 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조직몰이 아니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 50, 30, 20을 제가 쓰기에 이렇게 썼지만 실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50대가 30대 20대보다 큰 거고 여기도 40대가 20대보다 큰 거잖아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여기가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수로 글자 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칸에 얘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글자 수가 많은 집단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살펴보죠. 연령대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써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 보면 여기가 글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칸을 넘어질 수가 있어요. 표가 너무 넘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여기다가 A, B, C, D라고 줘요. 그러면 대조울 이상이 잠깐만요. 여기를 이렇게 A, B, C, D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조울 이상이 뭐예요? D죠. 중졸이 B고 초졸이 A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고졸은 C고 초졸 이하가 A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실제로 우리가 쓰는 부등호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어깨 문자 표기법만 이해하시는 분은 이 부등호 표기법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D, B, A가 있으니까 우리가 표기되면 어깨 문자 표기법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깨 문자 표기법과 부등호 표기법을 모두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때 A, B, C, D 이거는 우리가 뭐냐 수학 용어로는 치환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졸 이하는 A, 중졸은 B, 고졸은 C, 대졸은 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표기법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줄 때 이렇게도 많이 만들어주는데 이렇게도 써줘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한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A, B, C, D 이렇게도 써줘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 네 사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 앞에다가 써주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로 열고 A, B, C, D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 A, B, C, D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자로 이렇게 써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요. 이건 표기하시는 분들이 마음이에요. 어떤 치환은 내 마음이니까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가장 많이 쓰던 방식은 뭐였냐면 여기다가 위첨자로 A, B, C, D 해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뭐라냐 칸을 아예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다가 A, B, C, D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일관성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A, B, C, D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A, B, C, D는 표기할 필요가 없죠. 주석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자체가 주석이니까. 얘가 다룰 필요가 없어요.
어깨 문자 표기법을 했을 때만 주석을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계 문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별, 남자, 여자, 결혼 상태, 기혼, 미혼, 그 다음에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학력,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기의 그냥 조직 몰입이라고 쓸까요? 조직 몰입 해주고 F값, P값 표를 그리면 나중에 이런 식의 표가 나오겠죠. 이런 식의 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논문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분도 있을 거고 평균 표준 편차를 해서 이렇게 써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써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렇게 되겠죠. 자, t-테스트하고 아노바는 하나의 표로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의 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떤 형태로든 값을 써주는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t-테스트하고 아노바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t-테스트 아노바가 되는데 여기 있는 값들은 t값 아니면 f값이라고요. t값 아니면 f값인데 지금 성별은 남자 여자 두 집단이니까 얘는 뭐예요? t예요. 여기도 두 집단이니까 t예요. 여기는 네 집단이니까 f고요. 여기도 네 집단이니까 f가 될 거라고요. 결국 뭐냐? 요 두 개는 t 테스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아노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tf라는 표시를 안 해주죠. 왜냐하면 t-테스트하고 아노바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tf를 표시 안 해줘요. 다만 딱 보니까 요거는 t-테스트야. 요건 t-테스트야. 이건 아노바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자리에 T5와 F 또는 여기에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써주거나 또는 T5와 F 이렇게 써주거나 많이 합니다. 해줘요. 자,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T-테스트하고 아노바인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분산 조건이 있었죠. 등분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등분산일 때는 우리가 뭐 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주석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웰치 테스트 또는 not equal variance 또는 뭐냐면 예전에는 등분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영어로 non equal variance라고 하고 등분산 검정이었을 때의 등분산 검정 아니 그 이분산이었을 때 검정을 우리가 뭐냐면
이분 그 웰치 테스트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등분산성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이분산성이다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분산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이분산성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조금 어렵습니다. 요 단어를 써요. 이게 이분산성이란 단어예요. 셋 다 표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셋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가 정렬을 해주면 정렬 어떻습니까?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선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표를 나눠줘요. 표를 나눠주고 여기를 선을 뭐냐? 안 보이게 해주는 거죠. 선 안 보이게 해줘.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줄이 딱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표기법을 써줘야겠죠. 어깨 문자 표기법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평균 옆에 달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아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C까지 있으니까 지금 A, B하고 여기 C까지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렇게 포스트 혹 쉐페스 포스트 혹 테스트 same letters not significant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다? 표기법이 여기다가 아예 한 칸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주는 거죠? 뭐 쉐페 써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한 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 칸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해주고 여기에 써주는 거죠. 여기에 써줍니다. 여기에 써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겠죠. 이렇게 써주겠죠. 이렇게 써주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등분산이었기 때문에 이 사후 분석은 뭐죠? 등분산이었기 때문에 이 사후 분석은 요건 쉐페예요. 요거는 이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후 분석이 뭡니까? 게임스 하웰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쉐페 오와 게임스 하웰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요거는 이제 부등호 표기법이니까 이게 필요 없죠.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또는 요 자리에다가 포스트 혹이라고 써주고 포스트 혹 테스트 사후 분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해놓고 뭐냐? 사후 분석은 쉐페 오와 라고 줘야겠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표기법 하는 방법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밑에서 설명을 할 때는 성별하고 결혼 상태는 T테스트를 했다. 결혼 상태는 이분산 T테스트를 했다. 연령하고 학력은 아노바를 했다. 학력은
아노바를 한 다음에 사후 분석은 게임스 하웨이를 했다.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어디 앞에서 연구 방법론 쪽에 통계 분석 방법이 있었죠. 거기다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 몰입의 차이는 T테스트 아노바를 실시한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쇠폐의 사후 분석을 실시한다. 보통 여기까지 쓰죠. 여기 한 줄을 더 주는 거예요. 뭐냐면 등분산 검정에서 이분산인 경우 뭐를 합니까? 이분산 분석인 또 저기 하나 튕겼네요. 여기는 그냥 쓰세요. 등분산 검정 이분산인 경우 웰치 테스트를 실시한다. 웰치 테스트를 실시한다. 자, 등분산 검정인 경우 등분산 검정에서 이분산인 경우 웰치 테스트를 실시한다. 사후 분석은 게임스 하웰 사후 분석을 실시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앞에 연구 방법론에서 통계 분석 방법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 문화의 차이는 T테스트 아노바를 실시한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쉐페의 사후 분석을 실시한다. 까지 하는데 여기서 추가를 해서 등분산 검정에서 이분산인 경우 웰치 테스트를 실시한다. 사후 분석은 게임스 하웨를 사후 분석을 실시한다. 라는 것을 써주면 이 표를 해석을 할 때는 T테스트를 했다. 아노바를 했다. 뭐 이분산 했다. 이런 얘기 쓸 필요가 없어요. 요 앞에 이 표 안에 모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 이걸 보고 얘를 보고 이걸 보면서 이건 T테스트다. 이거는 아노바다. 요거는 뭡니까? 이분산 T테스트 웰치다. 이거는 이분산 아노바다. 그리고 사후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쉐페다. 요거는 뭐 이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사후 분석은 게임스 하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사후 분석 내용 정리한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